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많이 내려갔네요. 나스닥 많이 내려갔고 결국은 저도 좀 사졌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장 장세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됩니다. 계획하신 수량만큼 잘 매수하시고 이제 장거리 예, 마라톤이죠? 마라톤 같이 가시면 되고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확실한 방향성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60일 이평선에서 자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요 아래 하단 53.5까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가격대를 활용하셔라. 그래서 데이 LOC 매수 또는 자동 주문. 자동 주문 거세요. 한번 걸어 놓으시면 한 달 동안 편안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어제 매수 됐겠죠. 정확히 어제 보니까 여기 53.5 딱 거기 섰더라고요. 그래서 매수 되셨을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 하락을 우리가 항상 완벽하진 못해도 일부 예측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 24일 날 제가 올린 영상에 4월 예상 가격을 검토해 보시고 전략 잘 짜보세요.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때 바로 이 62달러 얘기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한 번에 확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유를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강한 이 상승장에도 어떻게 됐어요? 요점에서는 꺾였죠. 이렇게 하단으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박스권 상승을 했으니까 이쪽에서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라고 미리 시그널 드렸죠. 그래서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라고 방송 드렸으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일부 매도 이렇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안전장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도하셨을 때 좀 재미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계좌를 지켜가는 노력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활용하시고요. 자, 드디어 SVIP 매매 1번 계좌죠. 스윙 계좌. 2번 장기 계좌입니다. 근데 어디에 사시라고요? 1번 스윙 계좌에 사시는 구간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SVIP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 빨간색 원은 장기 계좌인 2번에 매수하시고 1번 단기 계좌죠. 스윙 계좌. 여기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요 위치 오시면 딱 오면 1번 스윙 계좌는 전량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스윙 계좌는 수익 난 만큼만 매도. 그럼 2번을 끌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점이죠. 이 까만색 원이 왔을 때는 1번, 2번 다 산다? 아닙니다. 1번만 삽니다. 스윙 계좌만. 그리고 올라가면 똑같이 전량 매도, 2번은 장기 계좌에서는 수익금만큼만 매도. 그러면서 여기 또 1번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우리가 올라왔다가 내려온 거죠. 내려오면서 어느 선을 지지를 했냐? 요 바로 보라색 선. 어제 차트로 말씀드리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파란색 매도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1차 스윙 계좌의 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시면 돼요. 여러분이 쉽게 사시려면 여기 있는 가격대로 자동 주문 거셔서 수량만 보시면 되고요. 수량만 결정하시면 되고 아니면 데이 LOC 매매 통해서 매일 걸어놓고 주무시라는 거죠. 사고 싶은 가격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계좌, 스윙 계좌의 매수 이제 시작하세요. 신경 써야 되는 건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늘부터 상승해서 쭉 간다. 이거 쉽지 않겠죠? 예, 그 상승해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애석하게도 여기 보라색 라인이잖아요. 이 보라색 라인은 저항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뚫고 내려올 때 여기 보라 라인이죠. 여기서는 지지를 좀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확 뚫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지지를 한다는 의미가 너무 범위가 넓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고점 부근에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고점 부근은 아니어서 이렇게 밀릴 것 같진 않으나 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대를 다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면 아쉬우니까 일부 사십시오. 오늘 매수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동안 조금씩 사신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욕심 부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사시고 나머지 것들은 더 내려갈 때 산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오늘 사는 것들은 고점 갔을 때 다 팔 수 있는 1번 스윙 계좌에 매수를 한다, 이것만 정확하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VIP 매매 1번 계좌 전액 매도는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서, 자, 가격대 정확하게 좀 봐드릴게요. 자동 주문은 53.5, 어제 여기서 스톱을 했죠. 그 다음에 51, 그 다음에 48.5, 45.1, 41.5에 자동 주문 거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아래쪽이 더 많게, 그러다가 이제 쭉 내려왔다가 여기를 안 지나치고 올라가더라도 이런 건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렇죠, 여러분도 이거 맨날 보면서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영역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좀 맡겨야 됩니다. 운에 맡겨야 되고, 내 복이 아닌가 보다, 내게 아닌가 봐 이러고서 넘길 수 있는 여유도 꼭 필요하시니까 요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요새 이렇게 변동성 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주식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심리 게임이라 그런데,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주식 매수하시듯 소비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최근 상담하니까 한 달 만에 1억 정도 매수하신 분들이 좀 눈에 띄어요. 저는 그 1억 계좌를 갖고 아직도 안 사고 있잖아요. 예수금 끝까지 보호하면서 더 떨어져도 안 사고 버티는데, 떨어진다고 1억을 정말 한 달 만에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그러시겠죠. 그러나 그만큼 산 만큼 손실도 커진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돈을 쓸 때 이러죠. 소비를 할 때는, 자, 부자는 소비 패턴도 남다르다. 여러분, 주식으로 부자 되시려면요, 매수 패턴도 남다르셔야 돼요. 근데 남 사듯이 그냥 막 사면 안 됩니다. 돈을 부르는 지출 원칙 따라잡기라는 뭐 이런 캠페인 블로그가 있는데, 하나은행에서 나온. 자, 여러분, 우리가 소비 지출하듯이 매수의 원칙도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S밴드 또는 S시그널을 통한 매수 영역,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 주식으로 부자 되시기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1억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1억을 한 달 만에 써보십시오라고 하면, 차 사고 집 사고 뭐 명품 사고 이런 거 아니면요, 3만원 5만원짜리 가서 식당 가서 밥 먹어 갖고는 1억 쓰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옷도 백화점 명품 뭐 이런 거 사시면 몰라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비 패턴, 편의점 가서 마트 가서 뭐 이래서 물건 사갖고 1억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굉장히 쉽게 사신다는 거예요. 왜냐? 소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저도 주식 투자를 소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그림 많이 보시잖아요. 어머, 이건 사야 해. 주식 사실 때 어떻게 사시냐면, 좋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누구한텐가 듣죠. 증권사에 듣든지 뭐 이런 방송 통해서 듣든지. 그러면 그냥 사시더라는 거예요. 어머, 이건 사야 해요. 네. 그리고 어떤 걸 사십니까? 비싼 걸 삽니까? 싼 걸 삽니까? 싼 걸 사요. 싼 걸. 여러분, 우리가 싼 가격의 주식을 매수하자는 얘기는 뭔가요? 네, 가치는 높은데, 가치는 여기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걸 사자고 하는 거지, 지금 자체 가격이 내 생각한 가격보다 싼 걸 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치 평가를 좀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ETF 같은 걸로 접근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싸다라는 개념을 정말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주식이 그게 안 돼서 힘들어요. 여기 엔젤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면 카카오 같은 회사가 옛날에 뭐 엔젤 투자 받았었겠죠? 그러면 대박인데, 확률상 몇 프로 될까요? 내가 투자한 업체가 정말 큰 회사로 성장하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10% 내외입니다. 10% 내외. 그러면 내가 1억을 여기에다 10개 회사에 투자했다고 하면요,
요 한 개 회사 빼고 나머지는 그냥 소비하시는 거랑 똑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엔젤 투자 잘 안 하시잖아요. 이건 정말 고수의 영역이거든요. 나름 이쪽에 지식 있는 분들 안 하면 아니시면 하기 힘듭니다. 저도 엔젤 투자는 잘 못하겠어요. 그 회사를 잘 모르니까. 자, 이렇듯 투자는 언제든지 소비가 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내가 잘 모르고 하면 소비가 돼버립니다. 근데 잘 알고 하면 바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절대 소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 분들께 이제 강의를 드리고 해보면 제일 어려워하시는 거를 제가 골라봤어요. 여기 주식 투자의 복잡함이란 걸 한번 볼게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고점 돌파 시 매수하라. 이건 저도 자주 쓰거든요. 이렇게 이평선 돌파하면 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추세가 있어서 한번 올라간 게 계속 올라간다. 근데 또 거꾸로 싼 가격에 매수하래요. 그럼 아래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율배반적이죠. 얘랑 다르죠. 주식이 이래서 진짜 어렵습니다. 완전 딴 얘기를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케바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개별 종목. 그럼 이게 힘들잖아요. 싸게 사고 뭐 비싸게 사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 또는 슈퍼개미 분들도 이런 얘기 하죠. 개별 종목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투자하라. 이 워렌 버핏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자, 근데 이게 쉬운가요? 저도 이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많이 듣죠. 그 정말 좋은 종목을 선별할 능력이 개인은 대부분 없으니까 주가 지수에 장기 투자하라. 워렌 버핏이 와이프에게 한 얘기잖아요. 주식 투자하지 말고 S&P 500에 다 90% 넣어라. 자, 그러면 얘도 또 다른 얘기죠. 이 두 개도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주식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고점 돌파 시 매수하라 이런 경우는 스윙 계좌나 내가 매수 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써야 되는 거고요. 싼 가격에 매수하는 건 그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 최근에 삼성전자 진짜 싸다니까요. 그래서 전 꾸준히 사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경기가 2, 3년 있다가 나빠지면 그때 삼성전자가 또 날라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적금 들듯이 사두는 겁니다. 그럴 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패턴을 이것도 좋은 것 같다 해보고 이것도 좋은 것 같다 해보고 이것도 좋은 것 같다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계좌가 이제 파랗게 물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적은 금액으로 내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해보고 요것도 일부 해보고 요것도 일부 해보고 요것도 일부 해보고 예를 들어 100만 원씩만 해보세요. 6개월 동안. 그리고 100은 너무 작고 나는 뭐 4천 정도는 껌이지. 그러면 1000만 원씩 6개월 동안 해보시고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 해보셔서 수익 나면요. 그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성과 좋은 걸 하나 선택하셔서 꾸준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현대인의 4가지 인지적 평양이 있거든요. 이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현대 생활이 과거 생활, 농경사회보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석을 잘해야 내가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 정보를 우선시하는 편향이 있습니다. 부정적 편향이라고 해요. 왜? 긍정적인 건 둬도 나한테 피해 없죠. 부정적인 건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십니다. 군지 평양.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군중을 따르려고 해요. 왜? 복잡하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저쪽에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죠. 주식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면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서.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확증 편향.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거 나쁘다고는 못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집을 하나 샀는데 만약에 뭐 강남에 집을 샀습니다. 사기 전까지 그냥 사실까요? 아니에요. 정말 꼼꼼히 분석하고 여러 군데 확인해 보겠죠. 그래서 확증 편향은 이미 생각을 정한 상태에서 그 이상적인 으로 도출된 결론이라고 딱 결론이 난 상태에서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 나기 전까지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증거를 살펴보고 대체로 이상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분들인데 딱 사자마자
어떤 주식을 사자마자 이제 이거는 내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나쁜 얘기를 들으면 이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만약에 집을 한 채 샀다고 할게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거 왜 사셨어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이러면 어때요? 사기 전에는 그래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주실래요? 이러지만 산 다음엔 어떻게 못 물으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빠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왜 나빠요? 좋아요 하고 얘기를 안 들어버리신다는 거죠. 주식이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팔랑팔랑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사고 난 다음엔 이거 좋아라고 그냥 가버리시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패턴을 탐지하려는 행동. 저도 차트 보잖아요. 차트 패턴 계속 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패턴 인식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도 항상 이거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습니다. 6대4, 7대3입니다.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은 원래 어려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결국 일정 시간 가만히 지켜보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내일 오르는 거 그냥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오늘의 중요한 점은 뭐라고요? 이제 매수 타이밍이 왔습니다. 더 내려가면 1차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제 계좌는 4월 6일 그리고 4월 7일 이렇게 보셨을 때 자, 어제 많이 줄었네요. 네. 그래도 한 140 정도 줄었나요? 제 포트폴리오를 해놔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매수가 돼서 자, TQ는 좀 내려갔네요. 그리고 자, 두 번 이제 이건 장기 계좌죠. 장기 계좌에 TMF도 계속 떨어져서 조금 더 담았습니다. 이거 계속 떨어져도 저는 끝까지 살 겁니다. 이유는 TMF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포트폴리오를 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끝까지 끌고 갑니다. 1년 정도는 꾸준히 끌고 가요. 그 안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제 경험상과 이거 편향은 아닙니다.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가 채권, 주식, 원자재 이렇게 섞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조합을 제가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이 조합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하락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 균형만 맞추려고 노력한다. 요겁니다. 밸런스 맞추는 거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 샀으니까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원칙을 지키는 거고요. 자, 스윙 계좌에는 이제 TQ가 50개에서 어제 8개 정도 더 사졌습니다. 그리고 SQ가 마이너스였던 게 어제 양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좀 매도하고 그거를 TQ로 올렸고 그 다음에 TMF도 더 떨어져서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에러시맴에 저도 걸어놓고 요거 팔 때만 SQ 팔 때만 제가 직접 팔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데이 에러시 매수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진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사는지만 내가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도 이제 주식을 막 오르고 내리고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민감해지면 게임하듯이 하세요. 주식을. 그러면 오늘 내리고 내일 오르고 여기에 재미가 생기셔서 그런지 자꾸 사고 팔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식에서 큰 돈 못 버십니다. 저도 주식에서는 슈퍼개미만큼 못 벌었지만 꾸준히 벌었거든요. 근데 큰 돈 안 깨먹었어요. 이렇게 그냥 제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원칙을 꼭 지키시고 선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전 방송에 한국전자금융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번 그거 볼게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 자, 이렇게 바닥 쫙 오다가 떴죠? 이렇게 떠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요 선에서 요 120분봉인데요. 자, 여기서 지켜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매수 이렇게 쫙 걸으라고 했죠. 예약 매수를 거는데 자, 이게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거 수익을 한번 내고 나온 상태라 또 들어갔어요. 여기 눌림목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걸려서 오늘 3개 정도 세 영역이 사졌고 나머지 4개 영역이 여기 남아 있는데 자, 분할 매수를 요만큼만 거시면요. 이게 떨어지는 순간 손해죠.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까지 하단까지 다 걸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내려가는 동안 손실은 나겠죠. 그러나 올라갈 때 수익이 나겠죠. 근데 못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계속 저는 홀딩을 할 거예요. 이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과 손실은
정말 내가 산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TQ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 가격에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하나도 안 사면 올라갔을 때 저는 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사고 적게 사고 여기는 많이 사는 걸 습관화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이걸 분할 매수를 아예 습관화 하시잖아요. 손실 잘 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국내 주식에서는 사실 TQ보다 저는 국내 주식을 더 재밌어 합니다. 이 변동성이 TQ는 지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완전 따라가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밤에 뭐 그걸 쳐다볼 수도 없고. 하지만 국내 주식은 이렇게 계산해서 예약 매수 자동 주문 쫙 걸 수 있으니까 제 방송을 듣는 나주부 구독자님들은 국내 주식도 같이 좀 하셔라.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편식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방법 하나만 연습을 하셔도 여러분 주식에서 크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국 특강이나 일진홀딩스 제가 요걸 말씀드리려고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제 그제 산 게 아닙니다. 여기 일진홀딩스가 있고 요거는 이제 제 매매일지 차트죠. 그러면 여기 빨간색이 B가 바이예요. 산 거고 파란색이 S가 판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오늘도 샀죠. 오늘도 여기 샀어요. 오늘 29.9% 나왔거든요. 떡상을 했습니다. 흔한 말로. 여러분 이런 거 잡는 게 싹 보고 있다가 딱 들어가서 떡상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수익 일부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지길래 자, 이평선 그때 여기가 제 기억에 60일 이평 깨고 내려오는 저 구간이라 일부 손절했어요. 손절. 그리고 한 절반 정도 여기서 50% 손절하고 나머지 구간을 이 구간 동안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15%이 정도 됐거든요, 오늘. 근데 오늘 이게 흐름이 괜찮아 보여서 오늘부터 그냥 샀어요. 사실 운이 좋은 겁니다. 이제 오를 때쯤 됐는데 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살까 하다가 피곤하다. 우선은 좀 지켜보자 그러다가 여기다가 이제 예약 매수를 몇 개 걸어 놨거든요. 그랬더니 사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진짜 운 좋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력이 엄청 출중해서 이런 걸 다 잡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가 이거 수익을 내고 나오려고 몇 개월 걸렸나요? 한 7개월 걸렸잖아요. 자, 이런 게 주식 투자라는 거죠. 우리도 TQ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수익 나면 좋은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오랜 기간 가실 거니까 자, 이런 방법. 그리고 일진홀딩스 올라갈 때 아까 제가 예약 매수 건 것도 사줬지만 전 중요하게 이걸 본 거죠. 20일 이평선 올라갈 때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근처에서 올라왔죠. 요 근처에서 올라왔고 요때 놓쳤어요. 사실 놓치고 여기 한번 쫙 올라갔다 내려가길래 이제 사야 된다. 그리고서 걸어 놓은 게 오늘 사지면서 쫙 올라간 거라는 거죠. 그리고 S시그널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요때부터 제가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러면 한 20일 쳐다봤겠네. 한 달 정도. 그래서 다 요렇게 20일 동안 이것만 쳐다보진 않았겠죠. 네. 주식은 이 인내와 관찰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벚꽃 구경들 갔다 오셨죠? 저도 갔다 왔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많으셔서 이제 뭐 코로나라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차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근데 참 이쁜데 이 차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냥 너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 안사람하고 잠깐 집 앞 공원 갔는데 집 앞 공원에도 이렇게 벚꽃이 피어 있는데 더 이쁘더라고요. 이게 살짝 지나가고 그 순간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 밑을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찬찬히 바라보니까 이 벚꽃이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투자를 스쳐가는 시간보다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강조드리고요. 자, 오늘의 LOC 매매 가격 드리겠습니다. 여기 TQQQ고 그 다음에 지정가 매수 요 3개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52.8, 51.1, 49.5 풀이장 54.4이니까
여기서도 근데 사실 것을 추천드려요. 예, 소량 사십시오. 올라갈 수도 있으니 여기 기다리다 못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5주든 2주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사놓고, 그리고 요 밑에 가격은 LOC 매수 통해서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지정가 매도 수익 내실 분들은 근데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뭐 파실 분들은 파셨겠죠. 네, 요 가격 쓰시고, 또 오늘 혹시 올라가면서 새벽에 급등하면서 좀 사지기를 원하시면 요 가격이죠. 요 가격에 LOC 매수 걸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자동 주문 거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6개 가격 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부디 뭐 오늘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드렸던 패턴,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자꾸 실수하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개인만의 본인만의 투자 원칙과 방식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